네, 이어서 시황 체크 시간입니다.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FP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완료되는 대로 팀장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시장은 양시장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은 오늘 좀 대형주 상승세, 그다음에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란 거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겹치면서 네. 일단 좀 오늘 같은 경우 좀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 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좀 급등을 하면서 일부 좀 2차 전지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뉴욕 연은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가 좀 낮아진 점,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의 좀 추가 하락은 좀 긍정적인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장중 상승하던 좀 한국 증시가 약세를 좀 보인 요인에 대해서 최근에 좀 상승에 따른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오후부터 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어떤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는 좀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 사증 방문을 발급을 좀 중단한다는 발표가 좀 나오면서 약간 이제 중국과 한국의 마찰 소식이 좀 전해지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면서 약간 시장 자체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다만 좀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일부 게임주라든지 엔터주 중심으로 해서 좀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코스닥의 좀 하락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만 연초 대비 좀 수급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좀 외국인이 좀 주도를 하면서 좀 기관이 좀 참여를 하는 현상이라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이례적으로 매도 중인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외국인의 좀 어떻게 보면 매수세에 따라서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오늘 좀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만한 어떤 이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상승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좀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관심주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지금 이제 두 가지 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 특징주로 해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조 4천억 정도로 이제 전년 동기 한 0.4%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50% 증가를 하면서 한 1,600억 정도 지금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좀 이제 상회하는 좀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작년에 어떤 실적의 퍼포먼스 좀 상당히 견조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2023년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신규 수주 규모가 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에는 7조 원, 작년에 이제 9조 4천억 정도가 좀 추정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수주 규모가 11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년 연속으로 좀 수주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어떤 실적 성장세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 알제리라든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지금 이제 상반기 수주가 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 전략으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 설계, 그다음에 이제 조달, 시공, 그러니까 피드 투 EPC라고 해서 모든 수행을 다 할 수 있는 EPC 관련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한 7건 정도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서도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조정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황,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이 조정을 이용한 매수세가 지속된다고 봤을 때 좀 수급 특징주로서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신규 수주가 예상되는 삼성 엔지니어링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특징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좀 시장에서 지금 이제 중심이었던 것은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장중 4%까지도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의 어떤 강세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어제 이제 시장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시장 마감 전후로 해서 실적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실적을 좀 보는 좀 시각을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매출이 8조 5천억 정도, 뭐 전년 동기 대비 92%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2,300억 정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4%좀 상승을 했는데 다만 이제 컨센서스가 약 한 4,500억에서 5천억 사이로 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못 미친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이제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컨센서스 대비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좀 이제 요약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3분기 일부 좀 메탈 가격 하락에 의해서 판가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좀 악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매출이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네. 또 2021년도 당시에 설정했던 ESS 리콜 충당금이 좀 비용이 좀 잡히면서 결론적으로는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하회하는 모습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2023년 이제 1분기 전망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분기 한 8조 1천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은 3,5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특히 이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7%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지난 4분기 대비 좀 전통적으로 비수기임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어떤 성장세는 뭐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4분기를 좀 뛰어넘는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오늘 좀 호재로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드 자동차가 SK온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금 이제 합작법인에 대한 설립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뭐 캐파로서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올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좀 시장의 인식이 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뭐 시장에서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차감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성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이 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뭐 외국인과 지금 기관의 좀 퍼포먼스가 계속 지속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다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2% 넘게 오른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상승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같이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내일의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네, 내일 공략주로서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지금 ISC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ISC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반도체 테스트용 실리콘 러버 소켓을 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제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시장 점유율 90%를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주요 기업으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퀄컴, 인텔 같은 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두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사실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업황이 어떤 둔화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2년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네.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지금 1,450억 정도, 영업이익은 540억 정도를 지금 3분기 누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미 이 실적이 2021년 실적을 상회하는 실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4분기, 지금 이제 작년 4분기 지금 예상 매출액이 한 45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14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작년 실적, 뭐 사상 최대 실적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러한 실적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소켓 관련된 부분들, 특히 메모리형 반도체 쪽에서 소켓은 이제 DDR5 쪽으로 좀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메모리 쪽만 아니라 지금 비메모리 쪽, 특히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서버용 CPU 쪽에서 소켓도 출시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작년의 최대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도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 두 자릿수 성장,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3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작년 4월에 또 포어핀 전문 업체죠. 이제 프로웨를 좀 인수했기 때문에 그
그 포고 소켓, 뭐 포고핀에 관련돼서도 지금 수익성 개선이 좀 일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지금 반도체 업황 지금 어떻게 보면 살짝 턴어라고 나오는 있는 상황에서 실적주로서 좀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공략해볼 만한 공략주로 ISC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오늘 좀 미국 증시 좀 집중이 되겠죠. 특히 이제 네, 오늘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일단 전일 뭐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와 발언과 좀 거의 비슷한 논조로 발언을 하거나 혹은 뭐 특별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는 1분기 고용 시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고 뭐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일부 하락 좀 이제 물가 하락 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반을 제가 볼 때는 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면밀히 좀 데이터를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뭐 CPI 또 미국의 기업 실적들의 줄줄이 대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좀 내일 장시작 전에 좀 분명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이제 환율이 지금 안정이 되고 있죠. 뭐 1,240원대까지 좀 내려오면서 외국인의 지금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이 좀 이제 따라서 매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지속 여부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 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종목별 가격 부담은 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조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매물 소화하고의 재차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숫자에 대한 부분들,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종목별 차별화에 대한 부분들 계속 좀 체크하면서 종목에 대한 어떤 집중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FP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